제가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독일 할아버지랑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한국인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한국인에 대한 그 독일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냐면 그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독일인들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더라 라는 평이 있었대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탁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눈앞에 보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이거는 뭐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고 독하다고도 볼 수 있고 분명히 그런 능력에서의 탁월함은 있다고 봐요. 예.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DNA적으로 있는 건지 뭔지 문화적인 건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한국에서 막 노벨상이 안 나온다. 세계 최고의 지능이 최고급의 천재적인 지능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좀 한국인의 근시안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오프 더 토픽일 수는 있어요. 주제에서 엇나가는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냄비 근성, 뭐 쏠림 현상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하나가 유명하다 하면은 거기에 다 가가지고 막 죄다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생각도 사실 어제 어디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그 백화점에서 엄청 유명한 베이글 집이 있는데 그 베이글 집에 또 막 줄 서가지고 다들 그거 먹으려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너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다른 식당에 가서도 그냥 한번 인싸 체험 해보고 싶어서 제가 원래 그렇게 줄 서가지고 뭐 먹고 그런 거 진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뭐 궁금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막상 가서 먹으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맛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뭐 조금 다른 집보다 나은 측면이 있네 정도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집에 비해서 차별성을 갖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게 그냥 홍보 효과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쏠림 현상이 일종의 물론 남들이 하는 거를 나도 해야 된다. 이런 남 눈치를 보고 남 것에 편승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근시안성 때문에 일어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리월드님 말씀처럼 그냥 유행에 동참하고 싶은 심리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전 단순히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호기심 아닐까요? 궁금하다라는 느낌이 커서 가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궁금한 느낌도 있죠. 근데 그건 말고도 물론 이런 맛집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근시안성 이런 걸 갖다 붙일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의대 쏠림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과에 쏠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코딩이 뜨니까 IT 산업이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막 IT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코딩을 배우려고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쏠림 현상에서는 분명히 근시안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랑 지금 이 시대랑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는 한양대를 나오셨는데 한양대도 좋은 학교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어차피 대기업을 많이 가는 시대였으니까 대기업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삼성전자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일모직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려고 했고, 전자는 그렇게까지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호 대상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삼성이 최고의 회사가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변하고 생각보다 한 10년, 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더군다나 변화가 더욱 빠른 사회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의대 쏠림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우가 10년 후, 20년 후도 지금이랑 똑같을까? 저는 100%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일 거라는 확신은 해요. 그러니까 뭐 100%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9% 확신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직업일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면 벌써 의대 증원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왜 의사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물결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프리월드님 말씀대로 인공지능 때문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 수도 있고 의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앞으로 그거는 결국에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될 거냐, 법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AI가 진료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여간 생각보다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직업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 하나에만 너무 쏠리는 거고, 만약에 근시안적인 게 없으면 미래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간다면 각자 가진 논리대로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측대로 여러 가지 갈래로 진로가 분산이 될 텐데, 당장 지금 좋은 직업 이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를 다들 설계하려고 하고 부모도 자식한테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업에 있어서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이겠죠. 생명을 다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긴 할 것 같다. 그것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갈 때, 제가 이제 1사학번이에요. 2014년에 입학을 했는데 10년 전이잖아요. 딱 그때는 진짜 초등교사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특히나 여학생들은 너도 나도 교대를 많이 가려고 했고 초등교사 진짜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초등교사 퇴직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대를 나오고 초등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대요. 그 봉급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런 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딱 10년 만에 이렇게 됐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교대가 서울대랑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내신으로 가려면. 정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수시로 가려면 서울대만큼 내신이 됐어야 됐거든요. 거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의 가장 지금 시대의 결정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쏠림은 역시 저출산이라고 보고, 아이를 안 낳아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전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 제가 엄청 아이를 보고 싶다 그것보다도 그냥 주변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그런 사람들이 저희의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리고 뭐 그 아이와 함께하는 과정이 저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좋을 거고 그 아이랑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아이한테도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취미라는 게 있고 내가 평생을 걸쳐서 어떤 거에 헌신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누군가는 국가에 엄청나게 헌신하는 거에서 가치를 찾는다던가 종교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 속에서 가치를 찾는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한 40, 50 먹어가면서 과연 아이가 없었을 때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의미는 찾아서 잘 살아가겠지만,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당장 지금 생활이 아이를 낳는 건 나는 희생으로 느껴진다. 아이를 낳는 게 손해라고 느껴진다. 당장 지금 아이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그런 것 때문에 못 낳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는 안 낳아도 상관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안 낳는 것도 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이것도 되게 근시안적인 걸로 아마 미래에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또 쏠림 현상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저는 되게 재밌게도 박사학위 취득자가 한국이 인구 대비 OECD 1위라 그랬나? 전 세계 1위라 그랬나? 약간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만요. 이것도 슈카월드에서 봤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회에서 박사라는 학위가 괜찮은 대우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그렇겠지라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 대학교의 개수는
앞으로 엄청나게 줄어들 전망이고 대학에서 일자리는 아주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인문학 분야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도 아주 많이 그동안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그것도 저는 진짜 궁금하고,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근시안성이 돋보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한 가지 이유는 전통이 너무 급속하게 무너졌다라는 게 한 가지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한국 사회만큼 전통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지금 안 지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 어른들끼리 명절 때 다 모였거든요. 지금 안 모여요. 친가는 안 모이고 지금 외가만 모이는데, 이게 이 문화가 한 세대도 안 가가지고 사라진 거잖아요. 이 전통이라는 게. 근데 그동안에 사라져온 전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앞세대에 사라진 전통, 제 앞세대에 사라진 전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전통이 사라졌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은 인간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개인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머리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양이 정해져 있고, 뭐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사례를 다 겪으면서 체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 능력, 그런 게 분명히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짧게 앞을 내다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관점을 접하면서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통은 저는 개개인이 가진 근시안성을 집단지성을 통해 인간이 극복해온 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각각의 개인이 보기에는 전통이라는 게 너무나 비합리적이어 보일 수 있죠. 아, 내가 왜 결혼제도에 묶여 있어야 돼? 그냥 여러 사람 만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마약을 하면 안 돼? 마약 내가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줄 만큼의 마일드한 마약을 하고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그런 전통을 가졌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혹은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사회가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식이더라 라는 거를 사회가 점점 긴 시간에 걸쳐서 체득해오면서 정착되어 온 게 전통인 경우가 꽤 되고, 그러니까 물론 모든 전통이 다 이런 방식으로 생겨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갑자기 생겨난 전통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뭐 사이비 종교 같은 믿음이 확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확 품어서 어떤 관례가 생겨났는데 그게 그냥 확 정착이 돼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그것만큼 많은 경우에 전통은 개인이 가진 짧고 좁은 시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빨리 사라졌고, 근대화 그리고 고속 경제 성장 이런 거를 겪는 과정에서 전통은 나쁜 거야. 예를 들면 유교 문화 나쁜 거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유교적인 생각을 해? 달라졌는데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강했던 역사를 겪어왔다 보니까, 우리가 의존해야 할 어떤 뭐 성현의 말씀이라든지 조상님들의 지혜, 그런 게 너무 없고, 그냥 개개인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대의 말만 듣고 딱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야를 갖게 되고 지금 단순히 좋아 보이는 거에 막 몰리고 심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